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이렇게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손을 탁 펴. 예, 검찰이 주말도 반납하고 집단 성착취 대화방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쟁점은 결국 조주빈의 공범들입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장비 관리하는 병사입니다. 총, 방독면, 수통, 서바이벌 장비, 예비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훈련 및 개인 장비를 담당하죠. 이제 좀 얘기를 확대해서 공범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접했어요. 조주빈이 첫 대지조사를 받았는데 시청 공무원 대지조사를 했거든요.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제시청 공무원인데요. 예. 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누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조주빈이 운영하고 있는 박사방에 함께 참여를 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함께 했던 사람이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착취물을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도와줬다고 하는 게 지금 경찰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대지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주빈을 오전에 불러서 조사하려다가 대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후에 불렀거든요. 네. 오후에 부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주빈의 주장과 이 천모 씨라고 하는 이 공무원, 거제시청 공무원의 주장이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조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범죄 조직화했다고 하면 천모 씨가 이 조주빈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조주빈 입장에서 그걸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본인은 각자 활동을 했고 공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조직화하는 어떤 수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대지를 통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운영됐고 조주빈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아마 대질 신문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질 조사도 진행될 정도도 이렇게 조주빈과 공범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공범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속보로도 짚어봤던 군 복무 중에도 박사방에서 범행을 이어간 이 현역 군인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자택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군 부대도 압수수색했고요. 핸드폰 찾아서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고 자택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수색해서 별도의 휴대폰 한 대를 또 역시나 파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택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느냐? 조주빈이 지금 자택에서 나온 문제의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 핸드폰 기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업체가 참여해도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협조를 안 하면 암호 푸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군인과 조주빈 사이에 공범관계가 확실했다면 주고받은 메시지나 여러 가지 범죄 현황, 증거 자료들이 조주빈의 핸드폰에도 있지만 이 군인의 핸드폰에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군인이 협조를 하게 되거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핸드폰을 확보하게 되면 조주빈이 협조 안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 대부분을 경찰이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 부대뿐만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의 혐의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현역 군인이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있게 되면 경찰은 조주빈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이 군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군 법원 등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조주빈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공범들을 잡아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결국 조주빈의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현역 군인이 한 작년 12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 휴대전화로 이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조주빈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지금 군 기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휴대전화 감시는 못하는 거냐. 여러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4월 달이죠. 군의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 휴대전화를 하게 되면 군 기밀도 유출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행위들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바로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기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월급 얼마 들어왔다. 지금 군 생활인데 21만 5,970원이 월급이 들어왔다. 이건까지도 자신의 텔레방에 올렸어요. 더군다나 이기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따로 또 방을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기아를 모르시는 분들 네. 이기아는 이제 현역 지금 군인 그렇죠. 말씀하시는 현역 거죠? 군인의 닉네임입니다. 그렇죠. 이 텔레그램 방에 쓰는 닉네임인데 예. 본인이 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여기 한 3,0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그 뭐냐면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보게 주고 이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내부만 내에서 끊임없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부만 내, 군 내에 과연 회원은 없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옆에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뭐해? 이거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군 내부에다 퍼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군 내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밀접 접촉자들이 확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가 굉장히 군 내에서도 파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과 시간 이후에 군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롭게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아라는 이 인물이 군 내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자기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누구 가입하면 안내도 해주고 이런 행위들을 버젓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군사 경찰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군 내 휴대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최 교수님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현역 군인 이 박사방 홍보에 현역 군인 신분으로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주빈 일당은 본인들은 이런 지휘체계 조폭과 다르고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러면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 범죄단체 조직죄 예.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전체를 통과하고 있었고요. 붓다가 가장 이제 이 닉네임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이디인데 붓다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환전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했어요. 돈 셌다도 여기서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맡겼다고 하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기아 같은 경우 아까 군대에 있으면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예. 박사방에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닉네임인데 여기는 수면 밑에서 공조를 했는데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또 다른 사람들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주빈이 지시한 내용을 착실히 따라서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주빈은 뭐라고 주장하면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왜? 업무가 너무 세분하게 나눠져 있고 그 모든 일을 조주빈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으로 조폭과 같은 조직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조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조주빈의 공범들이 하나 둘 붙잡히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지만 조주빈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보도 하나가 있는데요. 장현식 변호사님.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보다도 손석희 사장 사건이 더 비판받고 욕먹을 것 같아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성착취물에 대한 이 심각성을 조주빈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큰 사람이다라는 가능성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조주빈이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지 다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가상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매우 주도 면밀하게 입금까지 받고 범죄 조직까지 구성한 것으로 보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유명인들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술수를 쓴 게 아니냐.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조주빈이 변호인과 만난 이후에 본인의 혐의를 강형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네. 잡힌 상황에서도 끝없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유명인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보도를 해야겠습니다만 예. 이
이 사건의 본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수익을 낸 유료 회원들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게 사건의 A부터 G까지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잊지 않고 언론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손석희 사장 언급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집 뉴스 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